자, 실전 2에 넘어가서 붙일 시간 패스하고. 아, 목이야. 요 타임슨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목이 축 가라앉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습관이 들고 가고 있어. 자, 음지의 꽃이야. 제목에 되게 많은 게 느껴지죠. 음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볕이 잘 들지 않는 장소. 그러면 꽃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환경을 말하는 것일 테고, 하지만 이 음지의 꽃이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겠지 아마도. 그쵸? 뭐랄까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그 의지를 잃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생명력의 찬양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품 차분히 가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첫 번째 행에 우리는 하고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시적 화자인 나가, 그렇지? 시적 화자인 어떤 존재가 우리로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는 뭐다? 썩어가는 참나무 때야. 자, 우리는 뭐다? 썩어가는 참나무의 때야. 자, 썩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 그치?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외라든지 상처라든지 아무튼 부정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참나무떼가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서라고 표현을 했어. 자, 얘들이 왜 썩고 있는 거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뿌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 즉 벌목 상황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여기서 벌목이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 똑같이 연결되고 있고요. 썩어, 벌목, 그리고 그 다음에 폐역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폐역의 골짜기. 이때 폐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도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리를 거스르는 것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골짜기는 어쨌든 간에 생명체가 있으면 살아 숨쉬고 이어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 못하고 잘려나가고 썩어가고 있는 상황을 폐역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 작품의 화자가 원래 본 건 뭘 거야? 아마 대량으로 벌목되어 참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들기 위해라든지 쫙쫙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보고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라고 표현한 거 그러면 시적 화자 아니지? 시인이 자기 자신을 이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참나무떼를 그럼 알고 보니까 뭐 한 거야? 의인화한 것이로구나 판단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아직까지 그럼 물론 꾼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럼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라고 말을 했어.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겨울이라는 것도 정말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겠지. 아마도 이거 지금 세 붙이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는 거야. 서로에게 이랬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함께 썩어간다는 거는 서로가 의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정 현실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일 거고, 그런 속에서 심지어 뭐까지 이어지고 있어? 바람도 이어지고 있어.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을 나온다, 그지? 바람은 우리를 흔들고 있고, 자,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잠깐만 여기서 끊고 가자. 그러면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즉 이거는 포자 같은 걸 말하는 걸 거예요. 이거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홀씨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뭐가 피어나는 거야? 버섯.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마 버섯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음지에서 필 수 있는 것이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원래 버섯을 키울 때 어디다 키워? 통나무에다 키웁니다. 통나무 썩은 그루터기에서 키워내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는 버섯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는 부정적 대상, 긍정적 대상, 긍정적 대상. 그리고 이게 긍정적 대상인 이유는 뭐예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겨낸 거지. 맞지? 그 이겨냄이 이 작품에서 긍정하는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퀄 뭐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까지 그냥 이어갈게요. 일부러 띄었을 거야 이거. 자, 음지가 황홀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황홀하다라고 하는 건 찬란하고 밝게 빛나는 걸 황홀하다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음지의 수식어로 쓰니 이 두 개의 관계에서는 무슨 법이 보이고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이제는. 이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해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꽃이라고 하는 긍정적 대상이 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영탄의 표현으로 쓴 거네. 그치? 자, 우리는 썩었고 벌목된 상황이고 폐역의 골짜기에서 겨울을 나며 바람까지 맞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홀씨를 키워냈고 버섯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자, 우리는 소나무처럼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이거 드립친다는 표현을 좀 이런 멋진 시에다 쓰는 건 좀 웃기긴 한데 그쵸? 비슷한 표현이라 쓴 건지 보이죠?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지. 자, 너무나 뚜렷하게 대립적인 구조가 보여서 그치?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죠? 우리는 썩어가는 존재지만 너는 피어나는 존재. 됐어? 그래서 뭐랄까 후두둑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뭐 음성상징어,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정도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피어나서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하는구나. 이것도 똑같이 무슨 법? 영탄법. 대상에 대한 찬탄과 긍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오 버섯이여 이것도 영탄법.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또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 여기서 우리는 누구? 소나무. 이 낙엽과 바람은 우리를 덮어줄 수 없어, 그치? 참고로 이 낙엽과 바람은 실제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썩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잖아. 풍화되고, 그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운다고 말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도끼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정보 아닌가, 정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데도 도끼를 품고 뭐 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건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핵심은. 죽음 속에서 피어난 삶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랄까 끈질김, 의지적 이런 식의 단어로 우리는 도끼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도끼로 채우는구나 또 마지막에도 영탄하면서 마무리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을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작품에서 결국 음지의 꽃이라고 말했던 대상은 버섯이었던 거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뭐랄까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적 태도의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참고로 보조자료 기준 46페이지를 살짝 넘겨보시면 그래서 폐역의 골짜기 뭐 이런 식의 시어와 식구 의미 파악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의 표현상 특징들은 몇 가지 정리를 쭉 해드렸죠?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쭉쭉 체크만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아까 몇 층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처를 뭐로 본다? 이중적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추가 정보 하나 마무리해놓고 넣어놓을게요. 자, 일반적으로 상처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대상이야. 그치? 아픔을 느끼게 되는 이유들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 작품에서도 소나무의 어떤 페인 흔적들을 상처라고 부르는 것일 거고 그 페인 그 틈에서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하지만 그 골짜기였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포자들이 들어가서 생명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오히려 상처 그 부분에서 버섯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이중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는 우리에게서는 이게 상처지만 이 상처를 이겨내야만 그지? 뭔가 아름다운 어떤 의지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중적 시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니까 넘어가고요. 그쵸? 선생님 비유적인 거 이거 안 해주셨는데요. 야, 의인과 직유가 비유인 거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얘들아 정말 당연한 거 비유적 표현에 뭐가 들어가지? 직유, 은유, 화류, 의인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또 강조하기 표현법에는 지금 우리 어디 갔어?
방금 썼던 이 역설법이라든지, 그치? 영탄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거 언제 배우는 거? 중딩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 작품 김남조의 겨울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가봅시다. 참고로 이 겨울바다도 여러 차례 기출에 등장한 바 있었고요. 수능 특강에 약간 뭐라고 하는 느낌이냐면 그 단골 손님 느낌 작품이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 단골 손님으로서 자 오늘 좀 써보자. 김남조의 겨울바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음지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마 읽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어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상시적 의미를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나저나 니들은 혹시 그 겨울바다를 좀 본 적이 있어? 솔직히 바다는 여름에 가잖아, 그지? 여름에 피서를 즐기러 부모님과 함께 가는 편이잖아. 물론 이제 고3이면 아직 겨울바다를 즐기는 낭만까지 말한다기에는 우리가 무슨 해운대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렵긴 할 텐데 약간 겨울바다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바다인 가능성이 높지. 물론 산책하는 사람들 몇 명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적막하고 고요하고 뭔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해. 나중에 뭐랄까 좀 가을 남자가 되고 싶거나 그치? 쓸쓸함을 좀 달래보고 싶을 때 한번 드라이브 해가지고 겨울바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 참고로 일부러 그 옆에서 밥 맛있는 거 먹겠다고 가봤자 상처만 받을 테니까 밥은 맛있는 거는 그냥 유명한 데 가서 드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해봐서 아는 얘기야. 자, 겨울바다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작부터 이렇게 돼 있죠. 겨울바다에 가보았대요. 여기에 가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뭔데?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라고 말했어. 자, 바다에 갔더니 미지의 새이며 보고 싶던 새들은 뭐예요? 죽고 없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미지의 새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언가 아니면 혹은 내가 원래 보고 싶던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내가 원래 바라던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새는 원래 내가 바라던 것이었으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돼? 희망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갈 수 있지. 왜? 보고 싶은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즉 겨울 바다에 가서 난 뭘 느낀 거야? 희망과 소망과 이상과 아름다움과 아무튼 긍정적인 그 무언가. 오케이? 그 무언가가 뭐 했다는 걸 본 거야? 파란색 소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겨울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쓸함과 적막함을 느끼기에 좀 좋은 소재이기도 하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지? 자, 미지의 새가 보고 싶었던 새들이 죽고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없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표현인 게 지금 없었네라고 표현했죠?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야. 근데 이 시제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어가 봅시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아마도 이 시작하자도 이별의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한번 그치 이겨내 보려고 겨울바다로 간 것이겠지. 중요한 건 그대 생각을 해도 매운 해풍 눈을 맺게 하는 그런 차가운 바닷바람이겠지. 해풍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자, 눈물지다, 얼어버리다 전부 다 부정적 시어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 이때 눈물과 얼어버렸다는 것은 그대랑 연결시켜보자면 상실감, 뭐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소멸의 정체가 지금 밝혀진 거야. 그쵸? 오케이? 자, 눈물져 얼어버렸고 지금 뭐랄까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보고자 겨울바다를 찾아가 봤지만 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당신과의 이별,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요 3년이 어려운 거야. 3년이 어려워.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뭔가 약간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의 이미지와 물의 이미지가 대립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이때 불은 무슨 불이었냐면 아니지, 허무의 불이었고, 불하고 산색으로 쓰자. 물, 이게 지금 무슨 적으로 대립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 바다에 갔는데 불이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는 아마 불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이때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타서 없어져 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불은 뭔가 상실과 소멸, 그치? 여러분들 맨날 보면 뭐 지옥의 군주라고 하면 게임 얘기를 해보자. 지옥의 군주가 등장할 때 물과 함께 등장하진 않을걸? 보통 뭐랑 등장해? 용암, 불과 등장하잖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통 물의 군주하면 보통 뭐랄까 생명 이런 것들랑 연결되는 게 많은 것처럼요. 자, 그러면 방금 자연스럽게 말해버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 태어남, 소생, 이런 식의 이미지잖아. 그리고 당연히 그 두 개의 이미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두 개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슬픔이라는 것과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극복의 의지라는 것이 충돌나 있는 상태를 성찰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 갑자기 물 위에 불이 붙어 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난 지금 슬퍼. 슬프지만 이 슬픔을 이겨내고 싶은 거야. 이겨내고 싶으니까 저 바다를 보면 어디선가 불기둥이 솟아서, 그렇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불기둥을 지금 저 바다가 꺼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괜찮나? 물론 선생님의 해석이 무조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표준 해석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허무함과 살아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표현한 구절,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각을 했으니까 잡아봐. 그리고 참고로 너무 당연하게도 지금 문제 구절에서 불이 물이랑 위에 붙어 있었던 것 같다. 참고로 여기서 이랑이 물 위드가 아니고 물이랑,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물결 칠 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물이랑이지, 그치? 물에 이렇게 높은 부분에 불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법? 역설법. 역설적 표현. 이것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니까. 그렇지?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거지. 뭘 깨달았냐면 다음 년.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라고 말한 거야. 이걸 뭐 한 거야? 자각한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지? 끄덕이며 라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즉, 이별에 인한 슬픔과 동시에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의지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해결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그래, 시간이 해결해주는 법이니까. 되게 선생님은 이 말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유명한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 이야기 알죠? 한 왕이 현자에게라고 말해도 될까? 아무튼 반지에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을 써달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닥에 내려가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도 나를 이끌어주는 말, 또 내가 지고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만심을 느낄 때도 나를 경계해줄 수 있는 그런 말, 이 있다면 뭘까? 딱 그 말 써주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 거니까요. 되게 멋진 말이죠, 그렇죠? 바닥에 있건 내가 위에 있건 나를 경계시켜주는 말이에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런 뭐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간 또 긍정적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 태도를 느낀 거야.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 끄덕이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 하기로 했다? 수용하기로 했다. 수용적 태도,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래, 아프지만 이렇게 아프게 나의 삶인걸? 아파야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걸걸? 흔히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 선생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죽은 삶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남은 날은 적지만, 이제 미래를 보는 거야. 남은 날은 적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이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성찰이시다, 그치? 받아들이고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라고 말했어. 기도를 끝낸 뒤 그 뒤에는 더 뜨거운 기도가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잠깐만, 다 기대 쓰고 있는데 아무도 댓글 안 걸어? 기도가 끝난 뒤 더 뜨거운 기도가 열리는 삶을 하게 해달라. 그럼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신을 향한 기도일까? 이게 지금 신을 향한 어떤 내용이었어? 아니지, 자아성찰이었잖아. 그럼 이때 기도라고 하는 건 뭘 가지는 거야? 의지를 다지는 것이겠지. 나에게 어떤 살아갈 힘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거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같은 걸 말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노력이 뒤에 있으면 그 노력에 의지이면서 노력을 없애자. 자, 노력이 있으면 그 노력의 결과로 단순히 그냥 더 뜨거운 기도의 문, 그렇지, 기도의 문이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열림. 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문이 열린다라는 거. 노력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 그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나의 영혼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영혼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찰이라는 자주 쓰는 용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 삶이 이러길 바라는 거야. 힘들 거야. 힘들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용 쓸 거고, 그렇게 용을 쓰다 보면 그 용을 쓴 결과로 아름다운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더 좋은 결과는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의지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 초극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 초극은 다음 구절을 보세요. 봐봐. 남은 날은 적지만이 지금 뭐 했어? 반복됐지. 특정한 연을 반복했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거야. 맞나요? 물론 리듬감이 있고요. 강조를 왜 했을까? 그래,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한 거야. 한 번 더 해서 마지막에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새롭게 인식한 거야. 자, 성찰의 결과 다시 하나 더 새로운 인식을 한 거지. 뭐가 있었는데?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인고가 무슨 뜻이야? 참어린자, 그치? 참아내고 참아내는 인고의 물이 있다면 그 녀석이 수심 속에, 그치요, 물 속에서도 기둥을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참고로 얘들아, 기둥이 언제 쓰는 거야? 뭔가를 받쳐줄 때 쓰는 거지. 참고로 요 장면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요거랑 연결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물과 불의 원어적 의미와 상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참고로 내가 앞에서 봤던 건 뭐냐면 허무의 물 위에 불기둥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즉 물이랑 위에 있었던 불이야. 그럼 나는 어디를 본 거냐면 물의 바깥을 본 거야. 그리고 물의 바깥에서는 물과 불이 싸우고 있는 걸 인식했었지. 오케이? 나의 어떤 슬픔과 극복의 의지가 싸우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실은 그 안쪽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안쪽에 실은 기둥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불이야 물이야? 물이지. 아까 물은 뭐라고 했었어? 극복의 의지라면서. 그리고 그래서 기둥이라는 말을 썼구나 라는 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의미명확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거는 어쨌든 상징적 시어가 많이 쓰이는 시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조금 빡셀 수 있지만, 결국에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고한다는 건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걸 말해. 그치? 의지적 태도야.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내려는 어떤 의지적 태도들을 말하고, 그 녀석이 수심 속에서 기둥이 이루고 있는 걸 이제서야 보게 된 거야. 오케이? 우리 삶도 그런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속에 뭔가 받쳐주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지. 이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작품은 뭘 말하고 싶은 시야? 아프지만 이겨내리라 하는 의도를 되게 어려운 말로 풀어낸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참고로 그리고 이 작품의 되게 멋진 점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점은 이걸 전부 다 뭘로 썼다는 거야?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야. 그 뭐예요? 과거형으로 썼다는 건 회상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거를 이루어낸 느낌을, 그러니까 물론 이루었다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인지했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지. 자기의 성찰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점. 이걸 새롭게 알아서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썼다 라고 말해버리면 되게 뭐랄까? 멋진 느낌 들지 않냐?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과 불의 대립관계를 살펴보는 것. 불은 허무랑 연결됐었고 물은 기둥이랑 연결됐다는 걸 기억하자. 이해되냐? 허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기둥이라고 하는 건 받쳐주는 것, 의지적인 것, 힘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 물과 불의 대립관계를 통해 시적 어떤 정서를 표현한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작품이었어. 자, 고생들 하셨고, 자, 뒤쪽에 4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참고로 이건 10학형이긴 한데, 참고로 김남조의 겨울바다라고 하는 작품하고 또 다른 작품 두 개를 연결한 문제가 조금 실려 있을 거야. 자, 3분 정도 드릴 테니 역시 풀어보시고 요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풀어보자. 영상 보는 친구들은 자료 가져가서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